안녕하세요, 매선함입니다. 자, 전국 최고가 단독주택 이명희 회장 자택 공시가 297억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평에 5억이 넘는 그런 땅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택 한 채 가격이 거의 300억에 육박한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매선함 채널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여러분 990원의 멤버십 가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년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96%, 서울은 2.86%로 가장 높게 집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보유세는 지역에 따라서 적게는 3, 많게는 10%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강남, 용산 같은 이제 최상급지들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겠죠. 이 기사에서 좀 재미있었던 것은 이제 이명희 회장,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의 전 회장이죠. 지금은 이제 아들인 정용진 씨가 회장이 되었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명희 전 회장이 살고 있던 이 한남동의 자택이 공시가가 무려 297억으로 나왔고요. 10년 연속 가장 비싼 단독주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재벌들이 있지만 그 재벌 중에 유독 이명희 회장님의 단독주택이 가장 비쌌다. 야, 이거는 판다, 팔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자,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25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1.96%,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2.93%가 상승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무려 2.86%로 상승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서울이 최고죠. 반대로 이제 제주 지역은 0.49% 하락했고요. 3년 연속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고, 그로 인해서 제주도의 집가가 엄청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중국 자본이 완전히 빠져나갔죠. 거의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3년 연속 이제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이죠. 세금의 변화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서 3에서 10%까지 올라가면은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도 증가가 할 거고, 이렇게 비싼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또한 상승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이나 용산 등 집가 상승이 큰 지역은 이 보유세 증가폭도 조금 더 크긴 하겠죠. 이제 그 예로 들었던 게 이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무려 6.92%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1,000만 원 보유세가 원래 나왔다고 치면은 69만 원이 더 나오게 되죠. 물론 보유세를 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 회장님의 이제 한남동 자택이 공시가격 297억 2천만 원으로 10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택에 대한 내용이고요. 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동에 네이처 리퍼블릭이 있는 매장이거든요. 여기는 제곱미터당 1억 850, 그러니까 평당 약 5억 9천만 원 정도로 연속 최고가 토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내년 1월 24일 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거고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3월 달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1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3월, 이렇게 공개가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외워두셔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랑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매해 1월 달에 최종 발표가 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월 달에 최종 발표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부동산 뉴스를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월이 됐을 때, 내년 3월이 됐을 때 아파트 가격 내년 3월에 이제 또 표준 가격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요.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 상승분까지 고려하면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신세계그룹 전 회장이신 이명희 님이 살고 계신 한남동에 있는 자택이고요. 가격만 무려 297억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25년, 26년에는 무난하게 300억을 돌파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주거지는 한남동이고 297억이다. 아직 300억이 안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300억이 넘는 주택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내년에 300억 넘는 집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됐던 아파트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 210억인가 220억인가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억 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한남동에 있는 이제 재벌가 회장님의 대저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신세계그룹의 현재 회장인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 판교자택의 공시지가가 한때는 최고가를 찍었었거든요. 이걸로 보면은 신세계가 다른 건 몰라도 본인 집은 잘 고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명동에 이제 평당 5억 9천 하던 네이처 리퍼블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명동이나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국 관광객이 없으면은 먹고 살기 힘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여와 이제 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보다는 약간 일본 친화적인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간 정당이 주류 정당이 되면은 중국 관광객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정말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 어떤 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인들,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이제 이런 사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정치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치에서 멀리 있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너무 멀리 있지도 말고 또 너무 가까이 있지도 말고 적당한 승준에서 그런 스탠스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번 토지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 지가라고 하고요. 주택은 표준주택 공시가격라고 표기를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그럼 주택도 표준지 공시주택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땅은 지가 두 번 가고 주택은 표준지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고 외워야 되겠죠. 땅은 표준지 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 공시가 외우자고요. 이 표준주택은 전국에 있는 408만 가구 중에 25만 가구, 이제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에 60만 필지를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린 곳을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택이 전국에 408만 가구가 있고 표준지는 3,559만 필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우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공부할 것은, 자, 여러분, 부동산은 구매할 때, 그리고 보유할 때, 그리고 팔 때 이렇게 세 번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구매할 땐 취득세, 보유할 땐 재산세와 더불어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9억을 넘어갔을 때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부가세랑 이제 사업자한테 내야 될 마진 정도만 내는데,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부동산세도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무려 4번이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업용 건물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가세도 또 내셔야 됩니다. 어때요? 엉망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세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 체계가 되게 욕을 먹는 거고요. 특히나 양도소득세가 많이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정부가 나서서 억누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세금을 갖다 매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쨌든 부동산을 구매할 때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부동산 구매가 메리트 없게 만들어주고, 부동산 구매보다는 그 돈으로 사업하세요, 우리가 사업하면 더 많이 지원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정책 구조가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뭐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뭐 서로 이제 양립하는 건 진짜 억지다. 실제로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이 정도로 세금 내는 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진짜 엉망이라는 건데, 정말 대한민국은 참 규제가 많은 나라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점점 풀어나가야 되는 노력들도 있어야 될 거고요. 아무쪼록 정치인분들이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것에는 세금을 매기거든요. 특히나 이제 논밭 가수원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면은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환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용을 해줘서 그런 수익을 창출해줘야 되는데 그냥 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거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겠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사용을 장려해서 땅을 놀리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부가가치가 창출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째 이 세금을 받는 거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라는 걸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안 살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람이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 주택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건 좀 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보유하면서 꾸준히 세금을 내고 있는데 팔 때 또 내래. 내가 보유하면서 보유세를 계속 내고 있는데 팔 때 돈을 또 내래요. 왜냐고? 보유할 때는 조금만 걷었으니까 너 팔 때는 소득이 많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많이 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잘 골라서 잘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돈 벌었다고 해서 돈을 더
더 많이 내라.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법인도 세금 23%밖에 안 되는데 집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45%씩 가져가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죠. 이 세금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변태적으로 바뀌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마음대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조금씩 더 공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 채널 많이 봐주세요. 어쨌든 이 양도소득세 진짜 이상하잖아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득이 발생하면은 그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이 말인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손해를 보면 그 손해도 그 세금으로 메꿔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득 날 때는 가져가고 손해가 났을 때는 나몰라라. 이거는 정부가 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소득이 있을 때 더 걷었으면 손해를 봤을 때 도와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게만 해준다면 더 많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손해해도 나라에서 메꿔주니까 그래 이득 난 거는 내가 좀 주겠다 이럴 수는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완전 새끼들이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게 이제 세금의 원칙이니까 양도소득세는 그래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취득세가 여러분 무려 부동산 가격이 1.1%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은 1,100만 원을 내야 돼요. 뭐 10억짜리에 1,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10억 떼어내고 1,100만 원만 봐도 되게 큰 돈이에요. 꽤 세단 말이죠. 특히 이런 것들이 양도소득세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런 취득세, 뭐 보유세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래 너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모든 이득은 나중에 양도할 때 한 번에 부과하겠다. 이러면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 자체가 이상하다기보다는 이 세금들을 전체적으로 다 부과한다는 게 조금 문제다. 취득도 자유롭게, 보유도 자유롭게. 다만 소득엔 엄중하게 가세를 부여하는 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못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죽어서 넘기는 데에는 세금을 안 내냐? 그것도 아니죠. 양도소득세 대신에 상속세라는 걸 또 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은 뭐 양도세가 됐든 상속세가 되었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부동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도 참 고달픈 구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세금들이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는 부자세, 그러니까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생각은 법인은 수명이 없으니까 법인이 보유하면은 상속세든 양도세든 안 내고 보유세만 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세금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국세청이 좀 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매소남이었고요. 여러분 긴 영상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